미 중앙은행인 연준이 기준금리를 또다시 0.25%포인트 인하했다. 지난 7월과 9월에 이어 올해 세 번째 금리 인하를 단행한 것. 이번 세 번째 금리 인하 배경은 무엇인지 증시에 미친 영향에 대해 분석해본다. The overall economy is growing at a moderate rate. Household spending continues to be strong, supported by a healthy job market, rising incomes, and solid consumer confidence. In contrast, business investment and exports remain weak, and manufacturing output has declined over the past year. However, against the backdrop of a strong economy and supportive monetary policy, we expect inflation will rise to 2%. In both July and September, we reduced the target rate for the federal funds rate by 1/4 percentage point, and we did so again today, bringing the range to 1.5 to 1.75%. To achieve this ample level, we announced on October 11 that we would purchase Treasury bills at least into the second quarter of next year, as well as continue temporary open market operations at least through January. 네, 이처럼 미 연준이 기준금리를 0.25%포인트 인하했습니다. 그 배경은 무엇일지, 그리고 앞으로 한국은행의 향후 통화정책 방향과 함께 국내 금리는 어떤 영향 미칠지 이야기 나눠볼게요. 롱아일랜드 대학교 정사명 교수와 함께합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방금 보신 것처럼 이제 연준 파월 의장이 금리 인하를 발표했는데요. 인하 배경 무엇입니까? 예측은 시장에서 많이 되고 있었고요. 네. 지금 인하한 게 0.25% 인하했는데 지금 FOMC 위원 10명 중에 네. 2명은 찬성을 안 했어요. 네. 그리고 8명의 찬성을 이끌어내가지고 금리가 인하가 됐는데 시장에서 이렇게 보면은 지금 미국에서 금리 결정을 할 때 가장 중요시하고 있는 지표 중에 하나가 소비자 심리 지수라는 게 있습니다. Consumer Confidence Index가 지금 뭐 2달째 하락을 했다. 네. 그런 얘기도 나오고 또 그거보다 더 큰 게 이제 대외 경제 환경이 미중 무역 갈등이 아직 봉합이 안 됐고 네. 브렉시트도 지금 진행 중이고 하기 때문에 불확실성에 미리 보험적 차원에서 대비를 하는 게 좋을 것 같다 해서 8분이 찬성을 해서 인하를 한 것 같은데 조금 더 살펴보면 네. 지금 2달째 하락했다고 하는 소비자 심리 지수라는 게 그러니까 124.9로 지금 찍혀 있는데요. 네. 126을 예측했어요, 월가에서는. 그런데 124.9라는 숫자가 뭘 의미하냐? 그렇게 나쁜 지수가 아닙니다. 네. 굉장히 긍정적인 지수고 소비자 심리 지수가 지난 85년간의 평균을 100으로 잡았을 때 100 이상이면 소비자들이 좀 긍정적으로 앞으로 경기를 판단하고 있다 하는 것을 나타내는데 지금 현재 수치만 봐도 그렇게 나쁘지 않은데 이것과 같이 봐야 될 수치가 두 가지가 더 있습니다. 소비자 판단 지수가 있고 경기 판단 지수라는 게 현재 소비자들이 경기를 어떻게 판단하느냐를 보는 거고 또 하나가 이제 경기 기대 지수라는 게 있는데 현재 경기는 소비자들이 나쁘지 않다 판단을 하고 있는데 네. 경기 기대 지수가 조금 낮아진 거예요. 지난번에 비해서. 그렇기 때문에 미리 예방하는 차원에서 앞으로 미국 같은 경우는 오늘이 할로윈데이입니다. 오늘이 할로윈이고 그다음에 다음 달에 땡스기빙이 있고 크리스마스가 있고 뉴이얼스데이가 있고 계속 헐리데이가 2달간 이어지는데 네. 미국 전체 소비의 50% 이상을 이 2달 동안에 다 이루어지고 있어요. 네네. 그렇기 때문에 맞아요. 이 소비 심리가 나쁘지 않다는 거는 미국 경기가 작년, 재작년만큼 성장 속도는 둔하지만 네. 그만큼은 안 되지만 아직까지는 견고하다. 하지만 대외적인 불확실성 때문에 미리 예방주사를 맞는 차원에서 금리를 조금 더 인하를 하겠다. 뭐 그런 의미로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지난 7월과 또 지난달에 이어서 이번 세 차례 금리 인하를 단행한 것이거든요. 3번 연속으로 인한 사례가 있었는지 그때 경제 상황은 어땠나요? 사례가 있었습니다. 네. 75년에 한 번 있었고 네. 그다음에 96년, 98년에 있었는데 75년은 아시다시피 전 세계적으로 오일 쇼크가 있었을 때예요. 네. 경기 불황이 계속 어마어마한 경기 불황이 있었을 때고 96년, 98년도 우리나라가 이제 IMF 네. 금융위기 그쪽에 전 세계적인 제1차 금융위기가 있었을 때인데 그러니까 전 세계적인 금융위기가 있었을 때는 네. 세계적으로 그러니까 연달아 3번, 4번 인하도 했었는데 2008년 제2차 금융위기 이후에
3번 연속으로 인하한 거는 이번이 처음이다. 하지만 네. 그러니까 금융 위기로 정확한 진단이 내려지기 전에 3번 연속 금리를 인하했을 경우는 보통 거기서 그치게 되는 경우가 뭐 많았고요. 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시장에서도 더 이상의 금리 인하는 속도 조절을 좀 할 것 같다. 뭐 그렇게 얘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지금 미국이 금리를 내리자 홍콩도 기준금리를 0.25%포인트 인하했고요. 올해 들어서 30개국이 금리 인하를 했거든요. 이제 환율 전쟁이라고까지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전 세계적으로 금리를 인하한다는 배경, 그만큼 경제 상황이 좋지 않다. 이렇게 해석을 해도 되는 건지요? 맞습니다. 네. 지금 2008년 금융위기 이후에 지난주만 해도 인도, 터키, 인도네시아가 예상했던 것보다 큰 폭으로 금리 인하를 했고 네. 한국도 2주 전에 금리 인하를 해서 여기에 동참하고 있는데 네네. 지금 좀 눈여겨봐야 될 게 세계적으로 저물가, 저성장, 저금리 기조가 유지되고 있는 상황에서 금리를 자꾸 각국마다 서로 경쟁하듯이 내리고 있는 이유가 그 목적이 타깃이 네. 금리 인하를 통해서 대출을 늘리고 국내 소비를 진작시키겠다는 것보다는 네네. 제가 보기에는 네. 그것보다는 금리를 인하하면 자국의 환율은 그러니까 자국 통화의 가치는 내려가게 돼 있기 때문에 그렇게 네. 된다면은 수출하는 입장에서는 유리해지고 수입 물가는 올라가고 그럼으로써 자연적으로 인플레이션에 도움이 되고 해서 수출 증대 지금 전 세계적으로 이슈가 되고 있는 게 미중 무역 갈등도 마찬가지고 브렉시트도 마찬가지고 수출이 문제가 되고 있기 때문에 네. 여기에 앞서가니 뒤서가니 하면서 보다 더 혜택을 환율을 통한 혜택을 보다 빠르게 많이 취하고자 환율 전쟁까지는 아니더라도 환율 경쟁 정도는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환율 효과를 내면서 이제 수출 증대를 꾀하기 위해서 앞다퉈 서로 금리 인하를 하는 것이다라고 판단하셨는데 이번에 3분기 미국의 국내 총생산 GDP 성장률도 관심사였거든요. 발표 네. 결과 어땠습니까? 1.9%로 최종 결과가 나왔는데요. 네. 성장률이 작년 같은 분기, 3분기에 비해서는 많이 떨어진 거죠. 그렇지만 뭐 예측했던 거 2%에 조금 못 미치는 정도고 네. 제가 보기에는 그렇게 예측을 물론 밑돌기는 했지만 그렇게 나쁜 수준은 아니다. 제가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나쁜 수준은 아니다라는 거죠. 네. 하지만 지금 산업 생산 저희가 산업 생산이 관련해서 문제입니다. 네, 산업 보면요. 생산하고 제조업 등등이 계속 마이너스 성장률로 돌아서고 있는데 그런 것 때문에 이제 예방적 차원에서 금리를 통한 통화 조절을 하겠다 하고 나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네, 예. 지금 경제 성장률은 나쁘지 않은 수준이고 반면 산업 생산 부분의 지표가 좋지 않기 때문에 예방적인 차원에서 금리 인하를 지금 하고 있는 것이다. 네. 이렇게 해석을 해보겠고요. 그럼 이제 12월도 남아 있는데 앞서 한 전문가는 12월 금리 인하를 할 수도 있을 것 같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거든요. 교수님의 생각은 어떠신지 지금 당분간 파월은 금리 인상은 없을 것이라고 했어요. 그렇죠. 네. 인하를 할 수도 있고 네. 인상은 없을 것 같은데 네. 유지를 할 수도 있고 그렇죠. 지금 양쪽의 옵션을 다 열어놓은 상태입니다. 네. 이번에 그러니까 어제 전까지만 해도 FOMC 미팅 전까지만 해도 금리 인하의 무게가 조금 더 실렸었는데 어제 워딩이 조금 바뀌었어요. 이제 FOMC 파월 의장의 워딩 자체가 액션을 하겠다, 적절한 액션을 취하겠다는 거에서 액션보다는 액션이라는 얘기는 빼고 네. 행동을 하겠다는 거를 빼고 어떠한 방향으로 가는지 appropriate path를 보겠다. 그 방향성을 보겠다 해서 방향이 앞으로 이 통화 조절이 꼭 필요한 방향으로 모든 지표가 나오고 방향이 흘러간다면 거기에 대비를 하겠다 하는 것으로 조금 한 발 물러서지 않았나 금리 인하 쪽에서 그렇기 때문에 금년 내 연내에 또 한 번 금리 인하를 할 가능성은 제가 보기에는 그다지 높지 않고요. 조금 더 관망을 하고 네. 예방주사를 맞았으니까 이 효과가 어느 정도 나타나는지 봐가면서 아마 내년 초쯤 상반기에 또 다른 액션이 나오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연내보다는 내년 초로 조금 바톤이 네. 이어지지 않겠니, 넘어가지 않겠느냐라고 제시를 하셨고요. 지금 미국 연준이 인하를 하면서 하는 정책 여력의 가능성이 조금 더 폭이 넓어졌습니다. 당분간 관망세를 보일 것이라는 분석도 있는데 10월 혹은 11월에 금리 인하를 할까요? 안 할 것 같습니다. 이건 단호하시네요. 네, 이건 한은은 이번에 또 2주 전에 했죠. 네. 한번 해가지고 지금 1.25가 됐는데 이제 사상 처음으로 1%가 되느냐 마느냐
한은도 좀 숨고르기를 하고 이 관망을 할 것 같고요. 미중 이 무역 협상이 2차 협상이 12월 중에 이제 한 번 더 마무리가 된다고 그러는데 이 가닥이 잡히는 거를 보고 내년에는 대신 조금 대외적인 변수, 꼭 경제 외적인 변수들, 예를 들면 뭐 총선도 있고 국내 같은 경우는 미국의 대선도 있고 하기 때문에 내년에는 선도적으로 경제 상황에 따라서 내년 상반기 1월 혹은 3월쯤 아마 또 다른 조치가 나오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우선은 금리 인하에 대한 가능성은 낮다, 없을 것이다 라고 이야기해 주셨고요. 그럼 연준의 금리 결정과 미국의 경제 지표가 글로벌 시장에 미치는 영향은 어떠한지, 또 특히나 그 안에서 우리 증시는 어떻게 반응을 할지 좀 마무리 차원에서 들어볼게요. 단기적으로는 당연히 긍정적인 역할을 하겠죠. 네. 그래서 국내 증시도 반사이익을 얻을 거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뭐 드러나는 것만 봐도 어제 미국 증시 3대 지수가 다 아주 최고치, S&P 같은 경우는 최고치를 경신해가지고 마감을 했고, 국내 증시도 여기에 따라가지고, 물론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특히 이제 수출이 중요한 역할을 차지하기 때문에 전 세계 경제를 이끌고 있는 미국이 경기가 살아나고 증시가 활성화된다 그러면은 국내도 당연히 반사이익을 얻을 텐데, 제가 보기에는 이것도 단기적인 측면이지 장기적으로, 중장기적으로 본다 그러면 해결돼야만 하는 선제적인 문제점들, 불확실성들이 많기 때문에 네. 조금 더 관망을 할 필요가 있다 보고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렇게 금리 인하에 따라서 세계 경제 상황이 어떤지, 또 앞으로의 정책 방향에 대해서 이야기를 나누어 봤습니다. 인사 여기서 드릴게요.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